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 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포럼 와이즈 그 8번째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K-포럼 와이즈의 공동 운영진으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학과 교수 최가영이라고 합니다. K-포럼 와이즈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사항은 반드시 9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비드 건강 시리즈의 4번째 순서 암 진단 및 건강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은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대표이신 이은정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초청 전문가는 현재 시애틀의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공공보건학과에 계신 린다 고 교수님과 같은 University of Washington에 계신 의학과 교수이시자 암 전문의이신 크리스티나 백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은정 박사님 진행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포럼의 전문가로 참여해 주신 고린다 교수님과 백 크리스티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각 교수님들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 교수님, 공공보건학 하면 참 분야가 다양한데요. 그중에 왜 암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K-포럼 와이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공보건학으로 석사를 시작했던 90년대에 우리 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안의 암 연구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석사 때 같이 공부하던 다른 친구들과 한인들을 대상으로 암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한인들의 암 검사률은 정말 낮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암 검사의 중요성, 예방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90년대라면 어쩌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고 교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많은 한인 연구자들이 그동안 아시안 또는 한인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오신 덕에 지금 뭐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 크리스티나 교수님께 첫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특별히 폐암하고 구강암 전문의로 나오시던데 개인적으로 폐암과 구강암의 연결이 잘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두 암의 전문의가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선 저 역시 오늘 K-Forum Wise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과 많이 연관이 있는 질병인데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중에 폐암뿐만이 아니라 또 구강암 발생률도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 두 개의 암을 함께 다루기도 하고요. 저도 폐암과 구강암 환자분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 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미국에서 권고하는 암 검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암 검사를 받고 양성을 받은 경우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 치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백 교수님을 통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RSVP 동안에 보내주신 질문들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은 그동안 한인들의 암 검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많은 한인들의 한국에 가서 암 검사를 받고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 연구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 시애틀에 있는 학교로 온 후에 본격적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사실 주변에서 한인들이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제가 한인들의 대상으로 건강 암 검사에 대한 한인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넣어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서 암 검사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한인분들의 대장암 검사률은 전체 응답자 중에 59%로 미국의 일반적인 암 검사를 비교해서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검사를 받으셨던 분들의 3분의 1이 한국에 가서 암 검사를 받고 오셨다고 응답해 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인들의 대장암 검사율이 미국 일반적인 검사율보다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큼 낮고 또 왜 낮을까요? 지금 2018년 전에, 그러니까 코비드가 생기기 전이죠. 그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그 이렇게 단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코비드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 자료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의 대장암 검사율이 69.8% 거의 70%라고 이제 보면 돼요. 거기서 약 10%의 가량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왜 낮아지는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텐데, 여전에는 한국인들의 의료보험 소지율이 미국의 여타 인종들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2013년 전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직전이라 아마도 의료보험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영어 장벽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건강 시스템의 차이가 미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따라서 건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이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미국 내에서 낮은 암 검사율이 우리 한인들이 낮은데 그나마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59%라는 수치를 가진 거거든요. 미국에서 암 검사율이 굉장히 낮은데 왜 암 검사를 한국에서 받고 오실까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 가서 치과 진료 같은 거, 그러니까 암 검사는 아니지만 치과 진료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왜 한국 가서 할까요? 네. 역시 진료비가 아무래도 더 싸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원스톱으로 한 병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 주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알아보고 전화 걸어 예약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번거로움이 한국에서 암 검사를 하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케팅과 그리고 다른 이유들이 함께 그런 한인들의 관심을 끌었을 듯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코비드로 한국 방문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 가서 암 검사나 다른 건강 검진을 받던 분들이 그 검사를 놓치셨거나 미루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에서 권고하는 암 검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다음에 표에서 보듯이 각 암마다 검사에 시작해야 되는 나이와 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National Cancer Institute 국립암연구소와 암연구소의 지침과 그리고 American Cancer Society 지침이 가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연령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만약에 보면 경우에는 50세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마모그램을 받아야 하고요. 40세에서 49세에는 의사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암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자궁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팝 테스트 또는 팝 스미어라는 거 말하는 건데요. 21세에서 29세까지는 보통 3년에 한 번이고요. 30세부터 65세까지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팝스미어 테스트와 HPV 테스트가 있는데요. 팝스미어는 3년에 한 번이고 HPV 테스트는 5년에 한 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직접 적합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는 자궁암 검사를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셔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장암인데요. 지금까지 50세부터 75세까지는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2021년부터는 45세부터 75세까지 대상으로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연령대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아직도 스무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자, 검사 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45세부터 75세까지 일반적으로 스톨 테스트, 즉 변 테스트와 변 테스트와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 있는데요.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는 의사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테스트는 스쿨 테스트를 만약에 하시면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장암 내시경은 10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폐암원 배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담배로 흡연한 사람들에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권고하는 암 검사 가이드라인 이렇게 표로 보니까 이해가 빨라서 좋아요. 우리 오늘 참여하시는 분, 유튜브 보시는 분, 자신의 연령과 검사 기간 잘 생각하셔서 의사와 암 검사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꼭 그 시간에 스케줄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검사를 받고 이제 음성이면 참 좋은데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처음엔 충격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거든요. 교수님, 암 검사 양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어쩌면 정말로 당연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primary doctor, 주치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보험에 따라서 주치의를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플랜도 많고요. 또 이제 인슈런스에 따라서 보험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보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은 주치의를 통해서 암 전문의 의뢰를 받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치의가 없으시면 제일 가까운 암센터를 찾으셔서 약속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나의 의료 기록을 갖고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주치의가 없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한인 환자분들 중에 주치의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지 예전만 하면 사실 그 한인 이민자들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이렇게 낮았잖아요. 의료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데 오바마 케어 이후에는 사실 많은 한인분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저는 주치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치의 없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가요? 예, 저의 경우는 저도 한인 환자분들을 꽤 보고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60% 정도 많이 주치의가 있으시고 한 40%는 주치의가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보험에서 아사인된 이렇게 정해준 주치의가 이름은 아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주치의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보니까 의료비용이 있어도 보통 1년에 하는 annual checkup 그걸 잘 안 가시고 이제 아프실 때 이제 urgent care 같은 데 다니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뵙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안 가더라도 주치의를 지정해 두시고 본인의 기록이 있는 경우 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암 전문의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오늘 포럼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주변에 꼭 주치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또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 영어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내의 작은 닥터 오피스는 잘 모르지만 연방 정부에서 펀드를 받는 큰 병원인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힘드실 분들은 꼭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미리 연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환자들의 권리 꼭 지켜야겠네요. 궁금하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얘기는 많이 듣는데 폐암 얘기는 잘 들은 적이 없어요. 백 교수님, 한인들의 폐암 발병률은 어떤지, 좀 특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사실 그 미국 안에 사시는 한인들의 그 폐암에 걸리는 그 역학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인들의 폐암 경우에 담배를 피지 않았던 여성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높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 한인 여성만이 아니고요. 담배를 피지 않았던 동양 여성분들 그냥 나타나는 공통점인데요. 아직 연구자들이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K-from Y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고,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RSVP 동안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백 교수님은 폐암과 구강암 전문이시니까 다른 암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암 예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사실 폐암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다른 암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듯 싶은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폐암 검사는 담배를 폈던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담배를 폈던 사람 안에서만 보험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캐스캔을 해달라 그래도 그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보험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잘 점검하고 닥터한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침을 오래 한다든가 그때 보통 주치에게 말을 하면 캐스캔을 보통 이제 많은 닥터들은 이제 그 흡연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상 같은 경우는 기침이 감기 후에 2, 3주 오래 간다. 아니면 폐렴이 자주 걸린다. 뼈의 통증이 이제 몇 주 이상 지속된다. 그런 어떤 게 계속 지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캐스캔을 찍게 해달라고 쫄르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 승인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치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순간이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지 않은 동양 여성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이드라인에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지침이 없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한국은 유니버설 헬스케어인데 비해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암 검사의 가이드라인도 셋업하는 타스크포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 현재로 이제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미국 백인들에게 맞춰진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에 한인들을 포함한 더 많은 아시안들이 참석하여서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기까지 우리 고 교수님과 백 교수님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저는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SVP 동안에 들어왔던 질문들 좀 나눌 건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박스에 넣어주시면 우리 오늘 Q&A를 진행하시는 최가영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유익한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RSVP 때 받은 질문들을 먼저 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 교수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많은 환자들의 경우 오진을 받는 경우가 있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차 검사에서 암 양성이 나왔을 때 2차 소견을 받는 게 좋은지 여쭤보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보통 암 진단이 오진인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그렇지만 2차 소견을 받는 거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히 암 치료 방법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우신 데 대학병원이 많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2차 소견을 받으시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은 2차, 3차 이제 소견 이 대학병원, 저 대학병원 이렇게 계속 다니시느라 치료를 너무 오랫동안 딜레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가까이 대학병원이 있으면 한 번은 2차 소견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고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거짓 정보도 많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암과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정보 소스는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그 American Cancer Society인데요. 이렇게 두 군데인데, 그러나 지역마다 있는 큰 의료기관, 예를 들면 카이저나 그리고 주 공중보건국과 시 공중보건국, 그러니까 State and C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같은 기관의 웹사이트도 믿을 만한 소스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얘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 공중보건국과 그리고 시 공중보건국도 번역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적극성 문제 역시 우리 연구자들과 커뮤니티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한국에서 암 검사를 받는 게 나쁜지 아니면 좋은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검사 받는 것은 어디서 받든 검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암 검사 양성이 나온 경우 한국에서 치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실 것인지 고려해야 봐야 될 문제이고요. 아마도 미국에 오셔서 치료를 받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미국에서 처음부터 받으신다면 미국은 보험에 따라 암 검사의 종류나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경우 대장 내시경은 비용이 높지만 스톨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보험에 맞추어서 암 검사를 이제 닥터분들이랑 잘 이렇게 대화하셔서 그래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 다음 질문은 백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도 세포 분열 과정에서 암이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전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암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되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암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의사의 암 검사에 대한 팔로우업, 이렇게 소견이 있을 경우 꼭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또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다 교수님 그리고 백크리스티나 교수님 오늘 유익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은정 박사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해주시고 오늘 세션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가이드라인 테이블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좀 한국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의 암 검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꼭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암 검사 후에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주치의를 통해서 암 전문의를 연결 받으셔서 치료가 시작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치의가 혹시라도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암센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에 주치의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이민자들의 중요한 환자들의 권리인 언어, 통역 서비스 꼭 요청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암 검사 가이드라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한인들, 동양인들에게 적합한 지침이 정해지도록 많은 아시안들이 연구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과 커뮤니티가 함께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다 교수님 그리고 백 크리스티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K from Wise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